자, 뉴스킹 4부 이준석 전 대표하고 단독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3부가 좀 활기찼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조한 뭐냐 이렇게 김용남, 정봉주 의원 또 이준석 대표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아마 뭐 정치적 식견들이 높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안 가면 우스워집니다. 갔을 때 자꾸 이런 얘기가 많아요. 공동 비대위원장이나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님은? 비상시에 네. 하는 게 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 공동 당대표는 봤어도 공동 비대위원장은 쉽지 않습니다. 네, 비상시에는 정말 뛰어난 판단력으로 빠르게 판단 내려야 되는데 네. 이게 각자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공동 비대위원장은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단독 비대위원장이 되는 건데 한동훈 장관 어제 일정이 다 취소를 했더라고요. 지금 어차피 일정 다녀봤자 기자들이 그거밖에 안 물어볼 테니까요. 이거는 고민하기 위해서기보다는 언론에 답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는 뭐 가정인데 비대위원장 제안 들어오면 받습니까?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이준석 대표님.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거의 수능으로 치면 모의고사에서 한 수능 뭐 9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 정도에서 한 네. 7등급 나온 상황인데 네. 이 학생을 서울대 보낼 수 있겠느냐. 웬만한 과외 선생이라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거절할걸요. 자, 7등급이나 나왔다고 봅니까? 한 5등급 정도는 아닙니까? 전 지금 거의 그런 7등급이다. 상황이다 보고 예. 사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제가 처음에 탈당 가능성과 신당 가능성을 얘기했을 때가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을 때 그랬을 때는 정말 어렵지만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은 날짜 수가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의석수일 것이다. 그럼 5개월 정도면 150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때쯤 당이 정신 차렸으면 한 150석 과반까지 할 수 있었겠다. 근데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100일 정도. 100일 정도 남았죠. 110, 뭐 사전투표까지 거의 100 예. 며칠 남은 예. 상황인데 그게 아마 할 수 있는 최대 의석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데 뭐 우선 패배이고.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당에서 한 몇 년 동안 젖잘싸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아니죠. 지면 졌다고 뭐라 그러고 이기면 작게 이겼다 뭐라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장수가 나서려 하겠느냐. 특수 목적이 있는 이기려고 하는 장수는 나서지 않을 거다. 한동훈 장관이 언제쯤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는 본인이 천명한 게 있으니까요. 니네 다 조용히 하면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약간 당원의 뜻에 따라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가 이견이 없으면 내가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 조건이 맞춰지려면은 뭐 며칠 걸리겠죠. 또 뭐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긁지 않는 복권이다 한동훈 장관. 그래서 정치계에 뛰어들었을 때 또 어떤 발언이나 연설이나 특히 또 김건희 여사 질문에 대한 답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정해졌다니까요. 그거는 분명히 제가 지금까지 솔직히 뭐 예측해가지고 제가 김기현 대표 물러나고 한동훈 세우려고 할 거다도 맞췄잖아요. 결국에는 2주라고 했지만 좀 늦어진 것일 뿐. 근데 지금도 예측해보자면요. 딱 지금 선거 전략 짜는 사람들 수준이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답을 이제 내는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뭐 두 분 계실 때 얘기했던 것처럼 대단한 국익의 결단인 양 받겠다. 하지만 수사는 정쟁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총선 뒤에 하자라고 역제안 던지는 척할 겁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콧방귀도 안 끼겠죠. 그리고 국민 여론도 그걸 보고 그래 정쟁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 뒤에 하자라고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따질 거면 민주당 수사도 그렇게 하자 그러지. 그렇게 될 것이다. 니들이 다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하면서 국민 여론은 지금 당장 해라 특검 이렇게 할 겁니다. 특검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검사 출신 대통령의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이 이게 총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저희가 워낙 당대표 하시던 분들 중에 검사 출신이 많아가지고요. 뭐 안상수 대표도 계셨고 홍준표 대표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 당대표를 하는 건 특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공교롭게 대통령께서 검사였던 것뿐이지. 그 차이가 있다. 예. 지금 뭐 대통령 당적 박탈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는 지금 이제와 이러는 건 비겁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는 것을 입에 담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다른 뜻을 가지면 다 내부 총질이라고 하던 분들이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벌써 나오는 거는 자기 부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번에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과 일심동체로 선거를 치르길 기대합니다. 같이 해야 된다. 지금 와서 다른 소리 하면 안 된다. 다들 홍범도 장군 흉산 이전도 찬성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때 비겁하게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입장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굉장히 기회주의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대통령 얼굴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 최상병권에 대해서 입장 전환하면 안 되고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정당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민의 안 그러면 지금까지 뭡니까? 국민들이 기망하고 지금까지 그런 잘못된 것들을 옹호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애국 보수 일관성.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장관 뭐 요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신당이 지금 이제 8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탈당이죠. 예. 그건 이제 공식화된 겁니까? 아직 저는 뭐 시간 변수만 있을 뿐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계속 꾸준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뭐 탈당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창준이 등록하고 바로 창당 과정에 돌입하겠죠. 그러면 그 지금 시간에 D-Day 27일은 지금 변함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무슨 뭐 또 그 중앙청년위원회에서는 이준석 규탄 집회를 하려고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너무나도 올드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탈당 후에 창당한다니까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젊은 당원들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데 도대체 대민주당 공략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지 1년 반 내내 대이준석 전략만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보니까 양양자 의원하고도 토론을 했고요. 주말에 금태섭 전 의원 또 유호정 의원 하는 그 축사까지 하셨더라고요. 제3지대 연대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는 어느 분들과 어느 정도 연대를 할지 또는 어느 분들과 당을 같이 할지 이런 것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목요일 날 또 다른 분과 만나가지고 한번 토론을 또 진행할 계획인데 저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 그리고 기존의 보수의 범주를 넘어서는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 이낙연 대표랑은 말씀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물어보니까 하시고. 답을 하는 거겠죠 저희가. 그런데 안 만납니까 그러면? 이낙연 대표님은 아마 고민의 시간이 더 필요할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채거나 할 이유도 없고 제가 뭐 미리 넘겨짚을 이야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만나고 싶으신 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정도의 통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물밑 작업도 있습니까? 이 뭐 다른 사람들이 물밑 작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저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이낙연 대표에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역할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스스로의 어떤 신념에 따라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온다면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따라 나올 의원들이 좀 많을지. 아직까지는 지금 조금 당내에는 좀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신당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파급 효과냐에 따라 가지고 다를 겁니다. 신당 지지율이 20% 가까이 나오면 20명이 나올 거고요. 30% 가까우면 30명이 나올 거고요. 딱 퍼센트에 맞게 간다는 거죠. 40% 가까우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 1월 중순쯤까지는 결국 제3지대나 아니면 신당의 동력이라는 게 어디까지 생길지를 확인하는 기간일 거라 이렇게 봅니다. 저 대표님 지금 안철수 의원은 탈당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신당 확률도 뭐 낮다. 요즘 뭐 성공 확률. 뭐 노래 추천하는 DJ 역할도 하시고 되게 뭐 정치 말고 다른 분야에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일관되게 하는 말이 자기는 이준석에게 관심 없다 그런데 이준석 아니면 기사가 안 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에서 뭐 심심한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광폭 행보를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기현 전 대표 대표직 내려놓을 때 또 좀 말씀이 많았잖아요. 먼저 또 그 SNS 하고 그때 방송을 또 같이 하셨던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얘기가 좀 됐습니까? 제가 뭐 그때 상황에 있어가지고 제가 들었던 것 그리고 제가 드렸던 어떤 그 거취 문제에 대한 조언.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결국 결행을 하셨어요. 아 원래 말씀하셨던 거하고 다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의외이긴 하고 네. 실제로 김기현 대표가 끝까지 당 대표로서의 필요한 당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습니다. 예. 또 김기현 결사옹위대였던 사람들이 지금 또 한동훈 결사옹위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유형의 정치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약간 거의 친박계면서 비박계 같은 느낌? 친윤 초선 의원들 그 분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며칠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삼성간호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그렇게 뭐 삼성간호 같은 거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네. 팀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몽땅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 이 싸가지 없는 사람들아 김기현 대표한테 차라리 그동안 수고하셨다 말 한마디나 건네고 그래라. 제가 얘기했던 게 정말 정치적 도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총선 지금 100여일 뭐 110여일 남았는데 이 일주일 전에 국민의힘 87 그 정도 예상 83에서 87 정도 예상했는데 의석에 이제 앞으로 비대위 가면 좀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몇 석입니까 그러면? 저는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고 이게 연동형이냐 병립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100선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아 100을요. 왜냐면 지난번에 103인가 그랬어요. 예. 그럼 지난번에 103이었는데 103보다 이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게 대세적인 그런 분석이거든요. 네. 실제 당 분석 보고서라는 것도 그렇고 그럼 103 밑으로 가면 3개만 빠지면 100 미칩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개헌 저지선이 뚫리게 되는 것이고 예.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그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서울 6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것도 공감하십니까? 6개보다 사실 더 적을 거라고 예측하고 저는 4개 예측했고 4개요? 김용남 의원 어디 가셔가지고 3개 얘기하셨더라고요. 3개요? 네, 근데 이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는 그래도 당의 정보를 좀 들으면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네. 거죠. 저희가 무슨 뭐 허공에다 대고 넷셋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한 2달 전 정보입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결국엔 엑스포 유치 실패라든지 몇 가지 겹치면서 그때보다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저희 이제 인사드릴 때쯤이면 신당이 창당돼 있겠네요. 그렇겠죠. 언제 오죠? 신당 창당한 후에 바로 뵙겠습니다. 아, 그러겠습니다. 예, 그때 인사드리고요. 아마 1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